자, 교재 62페이지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의 개념을 보면 예, 손금이란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손비, 손실과 비용을 얘기한다. 손실과 비용을 의미한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률에서 규정하는 순자산의 감소 거래는 제외한다. 네, 또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하더라도 수익과 관련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닐 때에는 이런 손금에 산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금은 손실과 비용의 발생으로 순자산이 감소한 걸 우리가 손금이라 하는 거죠, 그치? 손실과 비용의 발생으로 순자산이 감소하는 걸 우리가 손금이라고 한다. 단 출자의 반환, 여기는 환급이라고 나왔는데 같은 얘기죠. 출자의 반환 또는 잉여금 처분 및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제외. 출자의 반환,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제외. 이런 것들은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손금으로 보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출자의 반환. 출자의 반환으로 대표적으로 감자가 있겠죠. 감자. 감자하면 차변에 무슨 금? 자본금. 그지? 예. 액면가액은 10,000원짜리인데 현금 자산 감소 15,000원을 줬다. 그러면 5,000원은 무슨 차손? 감자 차손이 나오겠죠. 그지? 얘는 순자산이 감소했지만 차변에 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치? 이해할까요? 이거는 자본을 돌려준 거라는 얘기야. 자본을 돌려준 거. 그래서 얘네들은 손금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죠. 그치? 예. 얘네들은 손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자산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얘는 자본을 돌려준 것 뿐이지 비용의 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금 항목에 보시면 앞에 다 했던 내용들이 따지면 우리 그 법인세법은 이론상으로는 총액법으로 보다 보니까 만약에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은 입금,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뭘로 봐요? 손금으로 보죠. 그치? 그냥 그거죠. 이게 나온 거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 항목이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이게 무슨 원가 얘기하는 거야? 무슨 원가? 매출원가 얘기하는 겁니다. 매출원가. 그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매출원가. 당연히 손금 항목이고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그치?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매입 환출. 환출. 이런 것들은 제외죠. 제외.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은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원가 계산할 때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 장려금 및 판매 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당연히 예, 송금 항목이고, 판매 장려금 및 판매 수당의 경우는 사전 약정과는 상관없대요. 그지? 판매 장려금 및 판매 수당의 경우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예, 송금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예, 인건비. 인건비도 예, 송금 항목입니다. 인건비. 인건비는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급여, 임금, 그 다음에 상여, 그 다음에 네, 퇴직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예,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급여나 임금 속에는 이제 제수당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제수당. 여러 가지 수당 포함. 이런 것들은 예, 송금 항목이다. 급여, 임금,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제수당 포함.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임원 퇴직 한도 초과액 등 법률에 정한 인건비 상당액은 송금 불산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발행직 총수의 100%를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도 예, 송금 항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건비는 급여, 임금,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 수당 포함이고, 고정자산의 수선비 당연히 송금 항목이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건 감가상각비가 6점짜리 문제로 나와요. 한도 내에서만 송금. 한도 내에서만 송금 항목이고, 특수 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 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예, 송금 항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사게 되면 무조건 그 시가를 취득원가로 봐요. 응? 이건 저가 매입인데 따지고 보면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 회계에 따라 장부에 대한 고정상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히 저가 매입에 대한 건데, 그치? 그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시가를 다 취득원가로 보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헷갈린다, 갑자기.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자산의 임차료, 예, 송금 항목이고, 예, 차입금에 대한 이자.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된 경우, 예,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송금 항목인데,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비실명 채권인권이거나 건설자금 이자거나 업무 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는 송금 불산이 요것도 6점짜리 파트로 아예 나오는 거예요. 6점짜리 파트로. 예, 채권자 불분명 비실명 채권인권의 이자는 여기는 이제 기속자가 불분명이야. 기속자 불분명. 기속자가 불분명하면 기속자한테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예, 이런 경우는 송금불산이 대표적 상해 처리하고 건설자금 이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은 아니, 건설자금 이자는 건설 중인 자산 계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할 걸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이고 업무 무관 자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업무 무관.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예, 송금불산입이고요. 업무와 관련 있는 것만 예, 송금으로 인정된다 이런 얘기고 10번 회수할 수 없는 부가세 매출세 예, 미수금 대손 발생한 부가세 예수금 얘기하는 겁니다. 매출세액은 이제 부가세 예수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인데 대손이 발생한 금액도 송금으로 인정하지만 예, 대손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만 해당이 돼요. 대손세 공제를 받았는데 부가세 예수금을 송금으로 또 인정하게 되면 이중공제에 문제가 있는 거지. 대손세 공제를 받았는데 예, 대손 발생한 부가세 예수금을 대손 처리하면 예, 대손금도 인정하면 이중공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손세 공제 받지 않은 것만 해당이 되고 이런 자산의 평가차손은 실현이에요, 미실현이에요? 자산 평가차손은 미실현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무슨 불산이에요? 송금 불산입입니다. 원래는 예외적으로 예, 송금 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산의 평가차손은 원칙은 송금 불산입입니다. 예외적으로 예, 송금 산입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예, 고정자산 평가손실,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체진으로 인한 폐강에 의한 평가손실, 시설 개체나 금방 생각났었는데 까먹었었죠. 시설 개체나 예, 기술 낙후로 인한 평가 손실 이런 거 송금 항목이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하손, 부패로 인한 평가 손실, 그 다음에 저가법 평가에 의한 평가 손실, 유가증권 평가 손실은 파산 또는 부도로 인한 평가 손실, 외화 환산 손실은 해성 외화 채권 채무에 대한 기말
마감 환율, 평가시, 평가 손실, 그 다음에 집합 투자 재산, 이런 것들은 집합 투자 재산 평가 손실은 이런 것들은 송금 항목이고 여기에 결산 조정도 있고 신고 조정도 있어요. 결산 조정, 결산 조정, 결산 조정, 신고 조정, 결산 조정, 신고 조정, 신고 조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 손실은 미실현 손실로서 원칙은 송금 불산입인데 예외적으로 송금 산입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고정자산 평가 손실은 천재지변, 하재 법령에 의한 수용, 체진에 의한 폐강에 의한 평가 손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인한 평가 손실, 그다음 재고상 평가 손실은 파손 부표로 인한 평가 손실, 또 적합 평가에 의한 평가 손실, 유가증권 평가 손실은 파산이나 부도로 인한 평가 손실, 외환산 손실은 합배성 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기말 마감 환율을 평가한 경우에 평가 손실, 집합 투자 재산 평가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가시면 제세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당연히 송금 항목이고요. 이것도 이제 업무와 관련된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강산업의 탄광비 이런 것들도 송금 항목이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요것도 여러분들 무슨 가 공가 처리해 이거 우리 협회비나 조합비. 세금가 공가 처리하죠, 그지? 송금 항목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무료 진료권, 새마을 진료권에 의해서 행한 무료 진료에 가해 식료품의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발생한 인역식품을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인역식품의 장부가액도 송금 항목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배우셨던 분이 사회복지법인에 취업을 했는데 그 빵집에서 빵을 인역식품을 받았나 봐. 오늘이 만기인데 이제 거기 이제 사회복지법에 다 돌리고 남았는지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런 것들도 어쨌든 송금 항목이 이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 시차훈련비 송금 항목이고 초중등 교육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에 열가는 운영비 또는 수당. 그다음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경우는 연간 5만 원 이내에 금액에 한정한다. 여러분 광고 선전은요. 광고 선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은 송금 항목인데 특정인에게 거래처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처.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은 연간 5만 원 이내에서만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물건이
개당 3만 원 이하의 경우는 5만 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대. 개당 3만 원 이하의 물품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내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저한테 수업 받던 학생이 거래처로부터 그 128기가짜리 삼성 USB를 받아서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USB를. 그래서 선생님도 필요하시면 자기가 갖다 주겠다고. 근데 안 갖다 줬어. 못 구한 거일 수도 있지. 그지? 못 구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준 거면 광고 선전비로서 송금 인정이 되고, 그지? 광고 선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거래처에 제공했다면 연간 얼마까지만 5만 원 이내까지만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5만 원 넘어가는 거는 접대비로 본다는 얘기예요. 연간 5만 원 넘어가면 전체 금액을. 근데 그 물건이 얼마 이하짜리 물건이라면 3만 원 이하짜리 물건이라면 연간 5만 원 특정인한테 줬을 때 연간 5만 원 규정을 따지지 않겠다. 의미는 그렇고요. 20번. 주권 상장법인이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그 행사 비용으로서 보존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해외 모법인의 주식매수 선택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 모법인의 그 행사 비용을 보존하는 금액, 이것도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매수 선택권을 우리가 통상 스톡 옵션이라고 표현하죠. 스톡 옵션. 말은 이렇게 얘기해. 말은 회사가 신설된 벤처 기업일 때 직원들이 그런 벤처 기업 모험 회사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잘. 그러면 그런 벤처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급여는 당장 많이 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우리 회사 주가가 상승할 거다. 그래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런 거 우리가 스톡 옵션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우리 회사 직원한테 준 게 아니라 관계회사, 그지? 주권 상장법인이 관계회사 임직원 특수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그 행사 비용으로서 그 임직원들한테 주식을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주가가 2만 원으로 뛴 거야. 주가가. 그 직원들이 2배가 됐으니까 나 이거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하겠다. 그러면 10,000원, 2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줬으니까 한 주당 10,000원씩 이렇게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치? 그거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스톡 옵션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21번. 동일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규정에 따라 배부받은 결손금도 송금 인정이 되고, 장시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정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 환경미화 목적으로 그 취득한 미술품의 가액도 송금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래 단위별로 얼마 이하의 것만, 1,000만 원 이하의 것만, 1,000만 원 이하의 것만. 이유는 그 아마추어 미술가의 물건을 그 미술품을 사달라는 얘기래요. 이게 아마추어 미술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부담하는 기업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에 수령하는 금품, 그 밖에 손비로서 그 법인에 기록되었거나 기속될 금액, 이런 것들은 송금 인정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송금 항목이 없고,